자, 방금 대법원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법원 최종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 가지 경우의 수, 무죄, 파기환송, 그리고 파기자판 가운데 파기환송, 고등법원으로 다시 되돌려 보내는 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핵심 내용과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상세히 짚어볼 텐데요. 일단 핵심이 됐던 부분이죠. 김문기 관련 골프 발언. 1심에서 무죄,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대법원에서는 이거는 유죄로 봐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두 번째, 백현동 개발과 관련된 발언도 국토부에 의한 협박에 의한 것이다. 이런 발언도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로 바뀌었지만 대법원은 역시 이 사항 역시 유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기환송, 고등법원에서 다시 유죄를 전제로 해당 내용을 들여다봐라라는 내용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자, 일단 짚어봐야 될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김문기 관련 골프 발언,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일부 반대 의견도 후반부에 의견을 밝히기도 했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골프 발언은 피고인과 김문기 골프 동반은 해외 출장 중의 일이고 피고인은 동행 자체는 인정하지만 사진이 조작됐다라는 식의 발언을 했는데 이건 마치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것으로 잘못 오인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2심의 무죄는 잘못된 거다. 유죄로 봐야 옳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설명도 했죠. 지난 2020년 이재명 후보가 무죄로 지금의 자리에 있게까지 됐던 판결, 표현의 자유를 인정받았기 때문이었는데 지금 그거보다도 지금 선거인의 판단을 흐릴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가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이 부분에 상당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심 재판부가 골프를 쳤다 안 쳤다, 사진이 조작이다 아니다 이런 발언들을 상당히 기계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조작이라고도 볼 수도 있다라는 상당히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한 관점에서 새로운 법리를 마치 창설하는 듯한 그런 중대한 과오를 저지른 것인데 그 당시에 이재명 후보가 이 사진은 조작된 것이다라고 말했던 그 취지, 이 취지는 뭐냐면은 자신은 마치 골프를 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국민들이 인식하고 이해하게끔 유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심 재판부는 이재명 후보의 관점에서 조작이라는 표현을 들여다봤다면 3심 대법원에서는 다수 국민, 99.9%의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와 인식, 이것을 바탕으로 저 발언을 들었을 때 일반 국민이 상식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이런 아주 지극히 당연한 그러한 관점에서 이재명 후보는 국민을 속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자신의 억울함을 단순히 항명하고 변명하는 수준이 아니라 있는 사실을 마치 없는 것처럼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상당한 혼란을 불러일으켰는, 그럼으로써 선거에서 본인이 유리하고자 했던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허위사실 공표다. 이렇게 규정을 한 것입니다. 2심 판결이 이 김문기 골프 사진 발언과 관련해서 무죄가 나왔을 때 상당히 방송에서도 논란이 많이 됐었어요. 인터넷상에서도. 왜냐하면 사진이 확대되면 조작이냐. 그래서 속도 카메라에 찍힌 사진도 확대돼서 통보되면 조작이 아니냐. 뭐 이런 식의 국민의힘의 반박 의견도 있었는데 대법원에서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작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판단한 2심의 판단을 뒤엎고 이거는 유권자, 선거인의 판단을 더 우선시해야 되고 또 사진이 조작됐다는 것이 일리는 있지만 그 자체가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오해하게 되기 때문에 골프는 쳤지만 사진이 조작됐다는 발언 취지가 마치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식으로 이 국민들에게 오해를 사도록, 오인하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유죄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했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뭐 다수 의견에서 지금 그 김문기 씨와 골프를
쳤냐 안 쳤냐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는 뭐 허위 사실이라고 결정을 내렸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골프와 관련된 이재명 후보의 발언 자체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사실 법관은 공소 사실에 기반을 해서 판단을 내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공소 사실에 나와 있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 전체를 전반적으로 다 살펴보게 되면 김문기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발언은 전혀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고만 나와 있죠. 그 전반적인 발언의 취지와 맥락을 살펴보았을 때 대법원 다수 의견은 이것이 선거인의 관점에서는 김문기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고 인식될 수 있으니까 허위 사실에 해당된다라고 판단을 한 것인데요. 글쎄요, 저는 그 공소 사실 내용을 기반으로만 살펴보게 된다면 과연 이것이 전반적으로 전혀 나와 있지 않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을 확대 해석한 것이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점에서는 조금 더 반대 의견에서 나와 있는 그러한 견해에 대해서도 저는 좀 더 눈길이 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지난 2020년 무죄 선고 난 것이 인용돼서 말하자면 표현의 자유 이런 부분들이 전제에 깔리고 거기다가 2심 판결의 근거가 됐던 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 논리입니다. 일단은 피고인의 유리한 쪽으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을 때는 피고인의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야 한다라는 게 더 무게를 가지면서 무죄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법원에서는 여기에 더 중요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고 또 피고인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선거인들의 판단을 해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면 이거는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근거를 댔거든요. 그 당시에 사실은 이것은 저는 김문기를 모른다라는 발언도 이것이 인식의 영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치더라도 사실은 국민들이 도덕적으로 판단했을 때 너무나 가까이 알고 지냈던 하위 실무자를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외면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상당히 좀 냉정해 보이고 상당히 좀 잔인해 보이는, 잔혹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 연장선상에서 당시에 국민들이 이재명 지사가 김문기를 정말 아느냐, 모르느냐, 얼마나 가까웠느냐가 이재명 후보의 도덕성을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사실은 무리를 해서 거짓말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진이 조작됐다라고 하는 그 말의 취지는 마치 자기는 김문기 씨와 전혀 가깝지 않았던 것처럼 국민을 속였다는 겁니다. 이건요, 만약에 도둑한테 그 물건 훔쳤냐고 물었을 때 도둑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간 적이 없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훔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받아들이는 인식에 있어서는 이재명 후보는 상당히 새빨간 거짓말을 한 겁니다. 이 네. 부분을 대법원이 아주 강력하게 바로잡은 것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쟁점 가운데 또 하나 백현동 관련 발언입니다. 백현동 관련 발언의 핵심은 국토부의 협박에 이기지 못해서 토지 용도 변경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발언을 이재명 후보 측에서 당시에 했었는데 2심에서 무죄를 받았죠. 과장은 됐지만 협박을 받은 사실이 허위는 아니다. 이렇게 2심은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습니다. 사실 표현이나 과장 표현이나 의견 표명 수준에 그치지 않는다. 이거는 허위 발언이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토부의 협박이나 압박 전혀 없었고 오히려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용도를 변경해 준 것을 두고 마치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백현동 부지의 용도를 변경해 줬다라고 허위 발언을 한 것이 명백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다시 파기 환송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지금 쟁점이 됐던 부분인데 아까 첫 번째 김문기 골프 관련 발언과 맥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허위라고 판단을 한 건 물론이거니와 선거인들의 판단을 흐릴지 여부
이 부분을 굉장히 대법원은 중요시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 허위 사실 공표는 큰 줄기는 백현동 비리 개발 비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백현동의 일부 부지를 종상향을 4단계나 해서 천문학적인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남시가 그 길을 열어줬느냐 않았느냐. 그런데 백현동 로비스트는 이미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중형을 받았습니다. 즉 백현동 개발 과정에 비리가 있었음을 사실은 이미 기정사실화된 것인데,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왜 종상향, 그러니까 엄청나게 좋은 땅 부지를 만들어줬느냐. 여기서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 성남시장이 그 역할을 했는지, 아니면 정말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것인지는 완전히 극과 극의 차이입니다. 네. 그런데 단 조금이라도 국토부가 정말 종상향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더라면, 그러면 강제 협박을 받았다라는 그런 인식이었다라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도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그러한 사실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 심지어 그 당시에 국토부의 공무원들마저도 입장을 내면서 이재명 후보는 거짓말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즉 네. 이재명 후보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선거인들에게 아주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함으로써 속이려고 한 것이죠. 네. 이것은 공직 후보자로서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그런 판단을 한 것입니다. 조 변호사님, 아까 대법원의 판결 중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 2가지 핵심 발언을 했었다. 문제가 된 발언. 첫 번째가 국토부가 의무 조항을 들어서 용도 변경을 압박해 왔다라고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 발언을 했고, 두 번째 문제 발언은 국토부가 해주지 않으면 이건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라면서 협박과 압박을 했다. 이렇게 2가지 발언을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 했는데, 이 내용 자체를 대법원은 아니다. 용도 변경은 성남시 자체적인 판단이었고, 당시에 진행 중인 수천억 원 상당의 개발 이익과 관련된 연루된 그런 자발적인 판단이었다. 그리고 국토부의 압박이나 협박 등은 전혀 있지도 않았다. 이렇게 지금 대법원이 언급을 했거든요. 일단 대법원 다수 의견의 판단은 말씀하신 그대로긴 한데요. 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소장을 잘 살펴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네. 공소장을 살펴보게 되면 이재명 후보가 그 당시 발언은 굉장히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첫 질문 자체가 네. 백현동에만 국한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네. 성남시에 있는 5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관련돼서 이재명 후보가 대답을 한 사례였거든요. 네네. 그 발언 살펴보게 되면 국토부가 여러 가지 공문을 통해서 압박을 했다라는 부분은 5개 공공기관의 이전과 관련된 그 단계에서 나온 발언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다수 의견은 이것이 아니라 백현동에도 특정하여 협박을 받았다라고 발언을 했다라고, 저는 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폭넓게 어떻게 보면 그 이재명 후보의 발언과 좀 취지와 달리 조금 더 넓게 해석을 한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이재명 후보의 발언 자체만 두고 보게 된다면 백현동 사건에 한정해서 국한하여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발언은 아닙니다. 네. 그 발언 자체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 살펴보게 되면 5개 공공기관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네. 근데 이것을 선거인의 관점에서 인식은 백현동, 그 당시 백현동 사건이 주된 이슈였기 때문에 네. 백현동 사건으로 한정하여 인식을 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살펴본 것 같아요. 네네. 저는 그 부분도 좀 더 아마 그 반대 의견에서 달리 다른 의견이 나왔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문제를 좀 지적할 만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일단 지금 끝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파기환송이기 때문에 고등법원으로 사건이 다시 넘어간 겁니다. 물론 2심 때와 달라진 점은 이거죠. 2심이 무죄로 판단했지만 무죄로 판단한 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2심 법원이 잘못 판단했다라고 대법원은 지금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유죄를 전제로 해서 다시 한번 사건을 들여다봐라 라고 되돌려 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끝까지 결정이 난 건 아닙니다. 그때 가서 또 유죄, 무죄가 또 갈라질지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일단 법 구조상 최종 심인 대법원에서는 2심 판결에 분명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 핵심이 2가지죠. 김문기 골프 관련 이재명 후보의 당시 발언은 허위 발언이다. 그리고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서 국토부의 협박과 압박을 받았다라고 발언한 내용도 역시
허위 사실이다, 허위 발언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앞부분에도 밝혔고 중간에도 여러 차례 밝혔던 내용이 선거인들의 판단을 흐릴 만한 위험이 있으면 이거는 옳지 않다.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일단 파기환송으로 갔기 때문에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일단 유죄를 전제로 무죄는 잘못된 판단이기 때문에 고등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글쎄요, 이것도 뭐 끝까지 언제까지 시간을 뭐 끝날지 모르고 갈 게 아니에요. 633 원칙이 지금 대법원장이 여러 차례 공지를 했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한들 유죄를 전제로 한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오늘 대법원의 이 2심에 대한 아주 날카롭고 정교한 이런 부정하는 이러한 분석들을 보면 결코 100만 원 미만으로 나오기가 어려울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네. 백현동 발언을 좀 더 말씀드리면 이것이 마치 뭐 지나가다가 누가 기자가 물어본다든지 무심코 답변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협박을 받았다라는 다소 과장된 표현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 당시에 국정감사 상임위장에서 그것도 심지어 민주당 의원이 의견을 물었고요. 네. 이거에 대해서 판넬까지 만들어서 매우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네. 이게 선거인을 속였다는 거예요. 선거인을 속이는 사람이 어떻게 공직후보자가 될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리는 동안 속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치권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 국민의힘 원내대표는요. 6월 3일, 그러니까 대선이 치러지는 6월 3일 전에 파기환송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와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김문수 경선 후보죠. 지금 한동훈 후보와 막판까지 경합을 벌이고 있는 김문수 후보,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판결이다. 한동훈 후보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정청래 의원도 이렇게 얘기했군요. 대통령은 대법원이 뽑지 않는다. 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에 지금 민주당은 굉장히 불만이 많은 의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견 또 들어온 거 없습니까? 네, 속보 추가로 나오는 대로 각 민주당과 국민의힘 그리고 정치권의 반응들 나오는 족족 저희가 속보로 자막과 함께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